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이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네, 그러구나. 책은 모으는 게 아니라 책은 보는 겁니다. 지금 테마별 기출문제 이렇게 구입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부동산학개론은 그러면 기본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필수서락에서 요약정리집이 있고, 그 다음에 테마별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기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기는 부담스럽죠? 수업 목적상 가장 좋은 것은 테마별 기출문제가 가장 좋을 거예요. 그 테마별 기출문제를 보면 요약돼 있고, 그 다음에 테마 문제가 있고, 유사 문제가 있고, 그래요. 좀 얇아 보이는데 얇지 않습니다. 문제가 283문제예요. 그럼 283문제면 7년분입니다. 7년. 1년에 40문제잖아요. 그러면 7년분이니까 그것만 알고 간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멸망은 지구가 멸망.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만 넣고 나는 계속 그것만 반복적으로 본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패. 그게 정답입니다. 왜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그래요. 이게 80점 맞는 시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위에 다른 책도 봐야 되고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한 친구들이 한 선생 갖고 안 되거든요. 책 하나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 공부는. 근데 우리는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책 하나라도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들어도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꼭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5월달 이제 6월달 되고 이제 공부가 지금은 공부가 돼도 않고 안 돼도 않고 막 그런다고. 근데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표가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해. 그럼 이제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지금쯤 뭘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밖으로 표출 않지만 속으로는 뭐라 하냐면 제발 좀 아무 거라도 해. 이렇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로 공부해야 됩니까? 요약 정립해야 됩니까? 강의 노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장 편한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근데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속마음은 그러니까 내심은 의사하고 표시가 다른 거야 지금. 그렇지? 내심은 뭐냐면 제발 아무거라도 좀 해. 이건데 표시할 때는 가장 편한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하나만 넣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거. 특히 개론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 테마별 기출문제를 넣고 그걸 넣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집이라든지 여기 뭐 강의 노트 넣고 그냥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봐. 문제를 뭐라고 나오는가. 그리고 나서 이론을 보는 방법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했는데도 안 된다 문제가. 그럼 거기 있는 283문제만 알고 하더라도 합격하고 넘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열심히 하고 아무거라도 제발 좀 해.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은 3, 4월 과정 이제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까지 진도를 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못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업에 나와 아파트 수요변화 때문에 많이 못 나갔어요. 오늘은 좀 빨리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경기변동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거미집이 하고 그 다음에 뒷도로 넘어가서 개발관리 마케팅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칠판 보게요. 칠판에 부동산 경기변동이 나왔습니다. 앞에 페이지 수가 요약 정리집 필수서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수가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펴시는 거야, 강의 노트. 요약 정리집은 좀 이따 제가 점검하고 5, 6월달 과정 가면 이제 요약 정리집이 주가 될 건데요. 자, 보자고요.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자, 이거는 가볍게 가는 거야. 아주 뭐 깊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혹시라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딱 이거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그 기초 입문 과정에 이거 하지 않았고 인류 과정에 이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들었으니까 한번 기억하고 있는 분 있는가 물어볼게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분. 오케이. 불비다르다. 불비다르다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비다르다입니다.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불비다르가 나오거든요. 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불비다르다.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에 여기서 답이었어요. 최근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이 5번 나왔다. 3번이 여기서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거든. 그럼 이제 불비다르다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불규칙적인데 불자를 빼고 줘요.
규칙적이다 이렇게 준다고. 규칙적이다. 작년에도 여기 답이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 같이 규칙적, 명확,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뭐다 X다? X에 X. 그래서 불자가 나와야 되고 B자는 비대칭적이다. 다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인천하고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경기가. 인천은 경기가 매우 좋은데 서울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인천에서 우리 서구는 좋은데 근데 남동구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르게. 종류별로 용도별로 다르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다르다를 이미 배웠습니다. 지역별로 다르다. 뭐 할 때 배웠습니까? 부동성 할 때 배웠어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을 하면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 임대료, 그다음에 경기 변동, 수요 공급, 시장의 상태 모두 다 다르다. 이미 배웠는데 꼭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타이틀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다 됐으니까 이제 경기 변동 끝났습니다. 자, 경기 변동은 5가지 사항을 배워요. 개념, 유형, 측정 지표, 그다음에 순환 구매를 특징하고, 그러면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이 5가지를 배우는데 특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야. 특자. 부동산을 결혼해서는 특자 들어간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특자 들어가는 게 가장 먼저 부동산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100% 시험에 출제하거든요. 특자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기 변동 갈게요. 경기 변동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형하고 측정 지표는 가볍게 보는 거야. 이거를 2시간 공부했다. 그럼 공부 잘못한 거야.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버려도 돼. 타이틀만 보고 가도 상관없다고. 자,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경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한다고. 경기가 뭡니까? 그러면 경기 인천지방의 경기입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경기는 경제활동의 상태입니다. 그런 거 시험에 내지 않아요? 자, 경제활동의 상태는 뭐가 경제활동의 상태냐면 생산활동. 물건을 만들어낸 게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럼 경제활동 그러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야. 그럼 경기 그러면 경제활동의 상태. 이거는 지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스 까는 거야. 경제활동의 상태를 경기라고 그래요. 그럼 경제활동의 상태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거야. 경제활동 상태가 나쁘면 경기가 나쁜 거라고. 그럼 경제활동의 상태는 생산활동과 무슨 활동인가? 소비활동. 생산활동,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하나도 안 팔린다.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린다. 그럼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고 그럼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활동의 상태, 부동산 생산활동과 부동산 소비활동의 상태. 부동산 생산활동이 뭘까? 건축. 부동산 소비활동은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 그러면 부동산 경기, 부동산 건축활동, 거래활동의 상태.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변동한다. 부동산 건축활동과 거래활동이 변동한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건축인데 이게 공급이 되는 거고, 공급. 소비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수요 공급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시장.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변동한단 말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요즘 시장이 호황이야? 경기가 좋은 거야. 불황이야? 경기가 나쁜 거라고.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뜻은 됐습니다. 뜻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뜻이 이런 뜻인데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베이스 까는 거지. 베이스.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 이걸 부동산 경기 변동.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은 큰 틀에서 보면 토지 경기하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있다고. 다시 토지 경기하고 주택 경기가 있는데 주택 경기보다는 건물 경기가 있는 거지. 더 크게 보면 그 토지 경기하고 건물 경기가 있는데 건물은 주택, 상가, 공장이 있는 거라고. 이걸 통틀어서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경기 그러면 경기 변동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이 주택이잖아요. 주택의 건축 경기를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토지 경기하고 상가 경기하고 공장 경기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포함해서 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뭐 기본서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거용 분산의 건축 경기인데 여기에 상가하고 공장을 포함시키면 강의가 되고 토지를 포함시키면 채강의가 된다. 그런 말 나온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가볍게 부동산 경기가 상승 하강이 반복된다.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주거용 분산의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재건축 경기 그러면 올까 X일까? X.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자, 이제 유형으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일반적인 변동이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순환적 변동이에요. 그럼 순환적 변동은 뭔데? 경기가 완전 나빴다가 완전 나쁜 게 하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기 시작한다 회복. 그다음에 엄청나게 좋다 상향. 지금 우리는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있거든요.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상향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게 호황입니다. 호황.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후퇴. 상향에서 정점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후퇴.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하향이라고 하는데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다 이렇게 하잖아. 불황. 그러니까 우리는 호황, 불황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호황이라든지 불황이란 말은 안 써요. 안 쓰고 이 호황일 때는 상향 시장이다. 상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 그것을 상향 시장이 있습니다. 상향 국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계속 상향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점을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후퇴, 그 다음에 하향. 하향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뭐가 나옵니까? 회복. 이렇게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순환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환적 변동이다. 자, 이제 좀 주의 하나 할 건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순환적 변동, 이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데 이것 말고 뭐가 있냐면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 안정시장.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이 헷갈려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든 일반 경기 변동이든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경기 변동은 우리나라 전체 경기 변동이야. 그럼 일반 경기 변동은 우리나라에 뭐 제조, 금융업, 부동산업, 섬유산업, 뭐 수산업, 농업 다 있잖아요. 이걸 통틀은 것을 일반 경기라고 합니다. 일반 경기. 우리나라는 나라 살림살이.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부동산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경기다. 이게 일반 경기라고. 일반 경기. 그럼 이 일반 경기는 우리나라 모든 경기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여기 한쪽 귀퉁이에 부동산 경기가 있겠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그러면 이제 일반 경기든 부동산 경기든 이 네 개의 국면이 있다고. 순환적 변동 이렇게.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만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안정시장이라는 게. 그럼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러니까 중요성은 없는데요. 이 안정시장이 어디를 말하냐면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듯. 그러한 지역을 안정시장이 있다고 그래.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가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인천의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나빠요. 불황으로 갔다고. 그럼 전반적으로 인천의 부동산 경기는 나빠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인천의 어느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인다. 그러한 지역을 안정시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대부분 역세권이야. 수도권으로 보면. 수도권의 지하철역 근방에 있는 상가라든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그러한 지역은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서 안정시장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네 가지 국면 위에 안정시장도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야, 오. 지금 이해되셨죠? 이 안정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이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적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시장으로 이어진다. 그 뭡니까? 있습니까? XX. 자, 다시요. 마지막. 순환적 변동은 이 네 가지만 있는 거라고. 이 네 가지만.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럼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시장인데 얘는 순환적 변동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 안정시장은 순환적 변동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순환적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다. OX, XX. 부동산 경기 변동에 지금 이해 못한 사람이 3명 있어.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순환적 변동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환적 변동에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다. OX, X. 되셨죠? 더 이상 못해, 나는. 더 이상 못해. 나 죽을 것 같아. 자, 됐어.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은 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건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데 추세적 변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면 그 지역이 50년, 70년 주기로 변동하는 것을 장기적 변동 그래요. 장기적 변동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재개발 또는 새롭게 개발되다, 신개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장기적 변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름에는 팥빙수 장사가 잘 되고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가 잘 되고 그걸 계절적 변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결혼해서 여름에는 팥빙수 장사가 잘 된 것을 무슨 변동이라 합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동산학 결혼이니까 봄하고 여름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 겨울보다는 봄에 내가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 봄하고 여름에 봄하고 가을에 이사철이다. 이런 것들이 계절적 변동이야. 그러니까 계절적 변동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불규칙 변동이야. 불규칙 변동은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 그다음에 무작위 변동,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리죠. 갑자기. 정부 정책의 변화로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니까 정부에서 인천은 취득세율을 낮춰버려라. 아예 취득세 받지 말아라. 인천의 부동산 살 때는 그러면 대출을 90% 해줘라. 이렇게 정부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비율 변화했다. 총부채 상환비율 변화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정책이라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을 변화시켜라 등등등등. 정부 정책이 변하면 부동산 경기가 바뀌어요. 이것을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불규칙 변동이야. 정부 정책이 나오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위에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무슨 변동입니까? 불규칙 변동. 그게 시험 지문이야. 831 부동산 종합대책위에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무슨 변동입니까? 불규칙 변동. 이렇게 대부비를 줬거든요. 대부비를 주면서 무슨 변동이 물어봤습니다. 불규칙 변동입니다. 취득세율을 낮췄더니 부동산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은 계절적 변동이다. OX, X. 취득세율을 낮췄습니다. 취득세율을 낮췄더니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다면 이는 계절적 변동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무작위 변동. 이렇게. 뭐 여기 또 자연재해가 있다고,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예를 써서 경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것도 불규칙 변동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말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좀 많이 나라. 이렇게. 이게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정부 정책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측정 지표는 여기 있습니다. 봐요. 아까 했잖아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공급과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공급 보고 수요 보고 가격을 보면 그 지역에 어느 도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측정 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려면 건축량을 봐야 되잖아요. 거래량을 봐야 되잖아요. 가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거래 가격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지표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 앞에가 학문적인 거야.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공급적 측면, 수요 측면, 가격 변동, 기타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시험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공실 공가율, 택지 분양 실적 등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나오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건축량은 허가받아야 되니까 허가량, 착공량, 안공량,
거래량은 등기 실적이라든지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한다. 여기 유형하고 측정 지표는 거의 지문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 나오는데 해석하기도 지문도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하지 않는답니다. 자, 여기 가격이 있어서요. 한 3번 정도 나왔던 지문인데 이 가격을 좀 보게요. 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른 말이거든요. 자, 봐요.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그건 이해하셨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상향 시장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건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자, 이거 봐요. 제가 한 말이 이거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이건 이해되셨죠?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거 반대를 낸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고 것은 좀 이상하네.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자 봐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 지역이 투기가 발생했다고 봐요. 투기가. 그러면 경기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다음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봐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곧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 지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측정 지표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환 구매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구매별 특징 하기 전에 아까 측정 지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냐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요. 부동산 경기는 결국 공급, 수요, 가격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공급하고 수요하고 가격을 보면 경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급이 뭡니까? 건축. 수요가 거래, 가격. 이것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이러면 끝이니까 그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외우면 공부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이제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왜? 양은 엄청나게 분량을 많이 했는데 시험 안 나오는 것만 해버리는 거야. 안 나오는 것만. 그래서 아는 것은 엄청 많아. 그래서 시험 점수는 안 나와. 그렇지?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이 안정시장이 나왔습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서 나타나는 국면으로 역세권 등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서 나타나는데 근데 순환 국면은 뭐다? 아니다. 아까 봤죠?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다른 걸 크게 안정시장은 볼 것 없습니다. 자, 그럼 순환 국면의 특징은 순환 국면이 아까 4개 있었어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4개 있었는데 요 4개 시장의 특징이라는 소리야. 시험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향. 상향 시장에서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 평균선입니다. 평균선이란 말은 부동산 경기가 여기 있으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다. 요 밑에 있으면 경기가 나쁜 거고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사이클을 그리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변동한다고 했어요. 자, 이 밑에 가장 밑바닥 얘를 저점이라고 그래. 저점. 그 다음도 여기도 저점입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그래. 주기. 그다음에 가장 여기 위에가 피크, 정점. 경기가 가장 좋은 상태. 정점. 정점하고 저점 사이를 움직여요. 분산 경기를. 정점하고 저점 사이를 움직이는데 이 정점과 저점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그래. 진폭. 자, 그러면 이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으면 잡아요? 정점이 높게 나타나고 저점이 낮게 나타나면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을 보면 경기 변동은 진폭은 크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에 진폭은 크다는 말은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어요. 주기가 이게 저점에서 저점까지 다음 저점까지 주기가 긴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온 상태로 와서 여기 저점하고 정점 사이 저점에서 정점까지 이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경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운데 쭉 나눠서 여기 주기 하나의 주기를 나눠서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경기가 올라가는 시기니까 이거를 상승기 또는 상승 국면 그래요. 상승기, 상승 국면 또는 확장 국면 이렇게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경기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경기가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면 내려가는 거면 그러면 하강기, 수축기, 수축 국면 이렇게 한다고. 요즘 뭐 이런 말은 안 나오네요. 좀 뭐 하강기가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5년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습니다. 부동산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상승기라고 한다. OX? 오.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상승기라고 한다.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이니까 외울 겁니까? 안 외운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상승 국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승이란 말을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상승. 여기 순환 국면에 상향 시장은 있지 상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상승이라 한단 말이에요. 상승. 상승기.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요. 하강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상향 시장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하강이 나오면 그러면 하향 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가 회복이고, 그 다음에 상향 시장이고, 후퇴 시장이고, 그 다음에 하향 시장이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시장입니까? 안정 시장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 그래도 안정 시장은 존재하는 거야. 모든 국면에서 안정 시장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우리 검당역 사거리 주변이 경기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가 저 뒤에 목작골목 이런 데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안정시장이 있다 한다고. 그러면 안정시장은 회복 국면, 상향시장, 후퇴, 하향시장에 전부 다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전반적으로 인천의 분산 경기가 지금 하향시장이 있다. 하향시장. 그래도 저기 저 뒤쪽에 목작골목은 경기가 변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안정시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을 볼 건데, 이 특징은 순환구의 특징은 뭐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습니까? 순환구의 특징은 여기하고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측정 지표하고. 측정 지표. 그래서 순환구의 특징을 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표로. 자,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멀어졌네. 표를 만들어 보면 그럼 여기다가 몇 개의 국면을 만들어야 됩니까? 4개. 이렇게 4개의 국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자, 건축량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량.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복시장은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여기 회복의 특징은 뭐였냐면, 뭐가 시작한다요.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건축량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공실공가도 있었다고 아까 공실공가? 그럼 여기다 이제 공실공가를 쓰면 회복시장에서 공실공가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여기다 하나 써볼게요. 공실공가. 공실공가율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회복시장은 건축량,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실공가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그럼 공통점 앞에가 시작이라는 거. 뒤에가 시작이라는 거. 그럼 회복 나무 시작. 이렇게. 회복하고 정반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회복하고 정반대는 하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복하고 정반대는 뭡니까? 후퇴. 그럼 후퇴는 회복이 여기 반대로 그런 거 반대. 그럼 후퇴 시장에서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다가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후퇴 시장은 건축량, 거래량이 무슨 시작? 감소 시작. 그 다음에는 가격은 상승 시작입니까? 하락 시작입니까? 하락하기 시작. 이것도 시작이죠. 회복도. 공실공가는 증가 시작.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상향 시장은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건축량, 이 최고 수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건축량과 거래량은 활발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최고입니다.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공실공가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
그럼 하향시장은 상향시장하고 정반대. 하향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한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갑니다. 상향의 최고가 하향의 최저. 그럼 공실 공간은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4가지 또는 3가지를 했는데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순환구매율 특징이 이게 잘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잘 나온다겠습니까?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시장의 주도자. 그 다음에 옛날 가격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의 주도자, 중심자. 자, 중심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이 2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요. 이 2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데 이 순환구매 특징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상향에서. 그럼 상향하고 회복하고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후퇴하고 하향이 성질이 똑같다. 그래서 여기 시장의 주도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또 상향시장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상향시장 하나만 하면 나머지 다 되게 돼 있다고. 그럼 상향시장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기니까 자, 내가 1년 전에 2020년 3월, 1년 전이면 3월 언제입니까? 23일인가? 오늘 23일인가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1년 전에 어떤 건물이 10억에 거래됐다. 이 10억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지금 언제 있으니까? 2021년 3월 23일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1년 전은 과거라고. 그럼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이 A 빌딩이 1년 전에 10억이 거래됐다. 이 10억을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그래. 과거 1년 전이니까. 그러면 이 과거의 사례 가격 10억은 A 빌딩을 지금 거래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10억은 가장 밑바닥 가격이 되는 거야. 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이다? 하한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한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향시장하고 반대가 뭡니까? 하향시장. 그럼 이 하향시장에서는 옛날에 10억이 지금 입장에서는 10억이 가장 높은 선이죠. 그래서 무슨 선입니까? 상한선이다. 이렇게 나와. 상한선. 이게 상한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시장을 알면 하향시장도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 중심자입니까? 상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요 파는 사람,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매도자. 그래서 매도인 중심시장입니다. 이렇게. 또는 매도자 중심시장입니다. 그럼 매도자 중심시장하고 반대가 매수인 중심시장이 되겠죠.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매수인이 느그러진다고. 매도자가 안 달라고. 그럼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매수인 주도자 시장이다. 매수인 중심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하고 후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복하고 상향이 성격이 유사하니까. 그럼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 다음에 누가 중심자입니까? 회복은 누가 중심자가 되냐면 상향하고 똑같으니까 매도인 중심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매도인 중심시장. 그럼 후퇴시장은 누구? 매수인 중심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에 무슨 선이다? 하한선이다. 근데 여기다 이제 기준가격 역할을 한다. 이런 말 써준다고 그렇게. 그럼 후퇴시장은 무슨 선입니까? 상한선. 상한선인데 기준가격 이렇게 써주겠죠. 이렇게. 뭐 기준가격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이냐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상향시장 하나 알았더니 나머지 것은 줄줄이 사탕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지? 머릿속에 상향시장이 있고 상향시장과 하향시장과 반대고 그다음에 상향시장과 회복시장이 같은 의미고 하향시장과 후퇴시장이 같은 의미다. 그러면 여기 2가지는 전부 다 정리되는 거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써놨잖아요. 동그라미. 상향시장의 상하고 그다음에 하한선의 하하고 매도자의 도 연결해서 상하도 됐죠. 그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순환구매율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상하도입니다. 상하도. 상이 뭡니까? 상향시장에서 하한선 매도인 중심시장 이렇게. 그럼 끝이죠. 그럼 하향시장을 물어보면 하상수를 외우지 말고 요 반대로 연결하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표가
이 표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표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기억. 그러면 여기 기억이 들어가면 시작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최고, 여기 최고, 니은 최고, 여기도 최고, 니은. 그럼 니은에 들어갈 말 이렇게 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순환구매의 특징.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불비 다르다가 나와야 돼. 불비 다르다. 오늘은 좀 뭔가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여러분들. 눈빛이. 지난주까지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오늘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그러나 보다 아주 여유 있어 보이시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지. 할 수 있겠다. 부동산 결혼할 수 있겠다. 민법 비즈니보다 훨씬 낫다. 민법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조차를 몰라. 뭐 어쩌자고. 근데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하나도 안 풀려. 자, 경기 변동의 특징 1번하고 2번은 보셨죠? 순환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2배 길다는데 2배는 필요 없어요. 그걸 뺄라다가 필요 없어요. 뭐 3배 길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길다 마시면 되고. 진폭이 크다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물론 낸 적이 있어요.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아야 돼. 근데 이걸 바꿔서 준다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한다고. 그러면 정점이 낮고 저점이 높아버리면 진폭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이 낮아야 된다. 순환 구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고 비대칭적입니다. 근데 이제 규칙적 반복적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불자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불자 여기. 불자. B는 비대칭적이다. 대칭적 구조가 이게 대칭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적 구조. 이렇게 대칭적 구조. 좌우가 똑같으면 이렇게. 그러면 왜 비대칭적인가? 부동산 경기 변동. 이 비대칭적인 게 지금 여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후퇴를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 회복은 천천히 나타나요. 회복은 느립니다. 시골 할아버지 장에 가듯이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좌우를 나누면 좌우가 대칭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좌우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데 왜 비대칭적이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대칭적이란 말을 시험에 잘 낸 게 아니라 뭘 잘 냈냐면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를 잘 낸다고. 그럼 이걸 반대로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틀린 말이지. 여기에서도 봐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은 건데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낸다든지 여 밑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는데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다 낸다고.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여기가 좌측, 우측. 그럼 경사가 좌측으로 졌습니까? 우측으로 졌습니까? 우측. 우측으로 경사져서 비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번은 됐잖아요. 5번은 부동산에서는 모든 게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르다. 그럼 되잖아요. 다르다. 이게 다르다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어요. 횟수별로 보면. 그 다음에 6, 7, 8은 제가 여러분에게 1, 2월 과정에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간 설명한 것도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없네요. 머리가 멍청해서.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나 뒤따라가나 때로는 역행, 동행, 선행, 독립적일 수 있다. 요 5, 6, 7이 요즘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시간적 관계를 보자고. 시간적 관계. 그러면 일반 경기가 일반 경기면 일반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농업, 수산업, 제조업, 금융업, 섬유산업, 뭐 부동산업 뭐 많이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 이렇게. 그럼 이제 부동산업이면 얘가 부동산 경기가 되죠. 부동산 경기. 그러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시간적 관계를 보자. 무슨 말?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바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가?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가?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같이 부동산 경기도 호황이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행한다고 그래. 같이 간다고 한다. 동행한다? 동시 순환한다. 동시에 바뀐다는 소리야. 근데 일반 경기가 앞서가고 일반 경기 호황이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간다고. 그래서 후행한다. 근데 후순환한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역행한다는 정반대로 간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선행한다는 말은 앞서간다는 소리야. 앞서간다. 이렇게. 선행학습 그러잖아. 선행학습.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일반 경기가 좋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고용 수준은 높아지고 실업은 감소해. 그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지는 거야. 그럼 주머니가 빵빵해지면 그 돈 가지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그렇지?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투기를 하면 정말 3대가 멸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택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냥 모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한번 펼쳐보자. 펼쳐봐. 나는 아무 거래가 없어, 지금까지. 펼쳐보라고. 아무 펼쳐봐. 그치? 그런 사람을 상을 주고.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다 안 한다 난리 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저는 정말 그러게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동산의 교육을 시켜야 돼.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의 모두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자고요. 나의 바람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 보면 우리나라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진다 했죠. 그 돈 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기하면 안 되고 투자. 여기는 LH 직원 없죠? 이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경기가 먼저 가고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가는 거야. 그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뒤따라간다, 후행한다, 후순환한다. 시간적으로 뒤진다는 소리야. 일반 경기 먼저 호황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부동산 경기에 나중에 풀리면 부동산 경기에 뒤따라간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때로는 역행 거꾸로 가고 그다음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선행한다는 말은 먼저 간다는 소리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먼저 간다는 소리야. 그럼 어느 경우에 선행이 나타나냐면 일반 경기가 침체로 가. 일반 경기가 침체로 가면 이제 여기가 농업인데 그럼 이제 일반 경기가 침체로 가면 국가가 생각하는 거야. 이 일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특정 부분에 돈을 풀어주면 돼. 근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일반 경기가 죽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꺼내드리는 게 부동산에 돈을 풀어주는 거야.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을 풀어주면 파급 효과가 커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을 풀어준다고. 부동산에. 그럼 부동산에 돈을 풀어주면 주변에 건축이 막 활성화돼. 건축이 활성화되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가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2주에 한 번씩 돈이 풀리겠죠. 그 돈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음식점에 들려서 한잔 하고 가. 그럼 한 잔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맥주를 입가심 하다가 5명 있다가 2명은 집에 가고 3명이서 앉아서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형님 노래방 한번 갑시다. 이렇게. 그 노래방 가는 거야. 그 봐요. 그러면 건축 경기 활성화되니까 삼겹살집 돈 벌었죠. 맥주집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갔습니다. 노래방 부른 게 아니라 번호가 안 보인다고. 번호 눌러줄 사람 한 명만 부르자고 그래. 자, 그분이 오는 거야. 그분이. 그럼 그분이 와서 2시간에 2만 원 받고 가는 게 1시간에 2만 원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하는 거야. 그래서 한 4시간 있어버린 거지. 그분이 또 그러지. 껌을 씹으면서 오빠 오빠 이거 맥주 더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술은 다 부어버리지. 술은 다 먹으면 맥주 아니라 양주 먹으면 술을 다 먹어버리고 매상 올려주는 거지. 그럼 노래방 주인이 좋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래방 주인한테 또 가면서 얼마 받아가. 그러니까 노래방 주인하고 이미 많이 돼 있지. 너희들이 와서 양주 시키면 그 양주 가격이 한 병에 얼마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 와서 막 오빠 맥주 마시니까 화장실 막 다녀. 못 쓰겠어.
양 좀 먹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양도 시킨 순간, 이제 거기서 돈 받아가요. 그럼 이제 그 도우미들이 돈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도우미는 그 다음날 미장원 가요. 미용실.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 세탁소 가서 옷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사고, 핸드폰은 왜 그렇게 잘 바꾸는지 몰라, 그 애들. 그 친구들 핸드폰 자주 바꿉니다. 핸드폰? 그럼 핸드폰 팔리고. 벌써 건설에다 돈 풀어주니까 노래방 잘 됐죠? 그 다음에 미용실 되죠? 핸드폰 가게 되죠? 세탁소 되죠? 옷 가게 되죠? 이렇게. 이게 돈이 풀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반 경기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뒤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선행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드시 뒤따라간다 그러면 올까 있을까? X.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6번은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를 본 거야. 근데 부동산 경기를 나눠보자고.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7번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를 보는 거라고.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높아져.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택에 돈이 안 풀려요. 주택이.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가면 주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가 건물이나 공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 호황으로 가면 상업용, 공업용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같이 간다는 소리야. 같이. 동행한다. 동행한다. 그런데 주거용은요, 반대로 가는 거야. 역순환, 역행한다. 된다? 그러니까 6번은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보는 거야. 부동산 경기 전부와. 7번은 부동산 경기 중에서 주거용만 보는 거야. 8번은 부동산 경기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업용, 공업용하고 일반 경기를 보는 거라고.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 전체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데, 뒤따라가는데, 주거용은 역행하고, 상업용, 공업용은 동행하고. 됐지요? 이렇게. 자, 이 정도가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이 정도가요.